자, 오늘 법사위 걸립니다. 네, 법사위 걸리죠. 최혜병 특검법 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에 보내는 안건 결정을 소위. 할 걸로 네.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고요. 많죠, 그리고 빨리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음. 외압 의혹은 정말 규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이슈에 묻히지 않게 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에서 이걸 좀 처리하겠지만 어제 나온 뉴스를 좀 정리해 보자면 예.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이 대령이. 나가서 재판 받았고 그 현장에 추미애 의원도 있었고 있었죠. 뭐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또 재판 현장에 조국 대표도 예, 와서 함께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어제 나왔던 재판 상황을 보면 이종섭 당시 장관한테 보고할 때 7월 30일에 보고할 때 그때 자리를 함께했던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간부 얘기는 뭐냐면 조사 결과 보고 때 임성근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쭉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언급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재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인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얘기가 경찰 조사할 때 오송 참사 그때 사건 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이러지 않아서 국민적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잘 된 걸로 잘 얘기를 됐죠. 했다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30일 7월 30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종섭 장관 또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잘 됐다. 그렇죠. 특히 조사가. 임성근 사단장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비난 요소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바뀝니다. 그렇죠. 언론 브리핑가 취소가 되고. 맞아요. 근데 왜 바뀌었냐? 02800 대통령실 전화가 온 다음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빼박 아니에요? 빼박? 빼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네. 국방부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절차가 정상적이에요. 되고 있었는데 네.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라는 건 달리 말하면 이제 수사 외압에 의해서 결론이 바뀌고 결재가 번복되고 갑자기 네. 수사를 잘했던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의 수괴가 돼 있고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압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아주 잘못된 법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개입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수사권, 그러니까 이 준사법 절차라고 하는 수사 절차에는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 체계에 다 명문으로 나와 있고요. 네. 일반적 지휘 감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재해서 넘겨라. 이것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빼라, 누구는 넣어라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이 결과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수사 외압은 범죄다. 범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 그러는데요. 군사법원법에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할이 없을 걸 발견했을 때는 이첩하라고 돼 있거든요. 수사를 하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박정훈 대령 직책이 뭡니까? 수사단장이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지 뭘 합니까 수사단장이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누구까지 수사 외압의 본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다. 근데 저는 명확해요. 윤석열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외압의 주체로 일단은 적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법사에서 오늘 이제 안건 조정 소위로 소위 넘어가게 넘기고. 되면 네. 안건 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뭐 일사천리로 통과까지 가는 통과되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 올 것 같고요. 네. 그럼 민주당하고 이제 나머지 야당들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올리면 네. 법사위 통과하고 그러고 난 본회의로 이제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이 법안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회의를 열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의 뭐 저는 100%.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보이콧 하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들어와요. 수밖에 없다. 들어와요. 7월에. 네.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들어오고 나서 정말 몇 명이나 이제 반발이 일어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이탈표 현재로서는 뭐 이탈표 8표도 참 커 보인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데 총선 끝났을 때는 네, 8표 정도면 21대 국회보다는 좀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잖아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네.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70-80%가 동의하는 일만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성공적으로 국회를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서라는 게 일이 다 있는 거고 국민 대다수를 끌고 가지 못하면은 야당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도 최혜병 특검, 윤석열 특검이죠. 그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80%가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 저는 이 이거부터 두 개에 빨리. 대해서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 거를 갖고 와서 뭘 해야지 아직 성과도 나지도 않았는데 네.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가면요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석유 던지고 뭐 다음에 뭐 던질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논점이 다 분산돼 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하고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통과시키고 재의결 마친 다음에 특별검사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우선. 저는 좀 바람직하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다른 특검들 다 던지면요 네. 특검 인플레가 나오고 값어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두 개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결과 보고 얘기하자. 결과 보고 얘기하자. 그럼 결국 김건희 종합특검법 해야죠. 그것까지 이거는 해야죠. 해야 된다. 두 개는 무조건 윤석열 부부 특검은 100% 해야 됩니다. 100%. 네.